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우리의 주위의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그대로 있길 원하지. 이번에도 그랬던 것 같아. 그게 삶이 아닐까? 봐. 인생은 변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잖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저는 야놀자의 창업자이자 총괄 대표를 맡고 있는 이수진입니다. 창업한 지가 18년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지금 야놀자라는 서비스 자체가 하나 앱 서비스로만 인지되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하지만 저희가 인터파크와 트리플, 데일리 호텔, 호텔라우 등 국내에서 여러 가지의 서비스를 인수합병하면서 다 연결이 돼 있고요. 글로벌로는 한 247개국에서 인벤토리 소싱을 받고 200여 개국 이상의 저희가 인벤토리를 또 납품하는 B2B 영역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원타 트래블 테크 컴퍼니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의 총괄 대표직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저 같은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그것을 타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시기가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너무 재밌다였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배울 수 없는 지식을 책 한 권 읽으면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저자들의 지식 기반을 그게 단시간 내에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운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나의 고민에 있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단초를 마련해 준다라고 하면은 어떤 스승보다도 더 값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는 그런 단초적 역할이나 솔루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준 게 책이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많이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할 자기소개서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입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책을 못해도 한 5번을 읽었겠죠. 볼 때마다 영감이 틀려요. 자기가 성장한 만큼 책이 담겨져 있는 안의 뜻이 성장돼 있어요. 이 책이라는 것 자체는 자기의 영혼이 얼마만큼 성장해 있는가에 대한 측정치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이 어떤 것을 자극한다라는 것을 잊어먹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책이 부여하는 의미는 인생에서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놀자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불행하게도 저는 집안의 어떤 서포트를 받지 못했어요. 4살 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고 6살 때 어머님이 재혼하면서 개가하셨고 할머니 밑에서 살게 됐는데 농사 조그맣게 짓는 분이셨기 때문에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하면서 제가 벌어서 제가 생활하는 패턴이 유지가 됐어야 되고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태권도 사범이 되는 게 꿈이었지만 그걸 계속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빠른 취업을 하기 위해서 실업계를 갔고 취직도 잘 됐는데 공장에 있는 여사님들, 실습을 같이 나온 대학생분들한테는 되게 대우를 해주는데 고등학생들이 실습을 하니까 너무 무시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처음 차별이라는 것을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할머니가 중학교 1학년 때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여러 이제 친척집들을 전전긍긍하면서 살면서 부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부자의 기본 틀은 차별을 받고 싶지 않다. 차가운 시선을 받고 싶지 않다였거든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빠른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독립을 하면 나아지겠지 생각해서 취업을 나갔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차별을 보면서 학교를 찾아가서 시험 나간 거를 취소하고 진학을 좀 하고 싶다라고 했던 거예요. 원래 가고 싶었던 데는 인하공정의 항공정비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등록비 거의 240-50만 원이었고요.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데는 천안공장 거의 60만 원, 70만 원인데 등록금이 면제가 되는 천안공전을 가서 금형설계학과를 입학을 해서 군대를 가면은 3년이 또 뒤처질 것 같은 거예요. 워낙 뒤처져 있는데 군대 대신에 병역특례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동안 고등학교, 대학교 때 따놓은 자격증 가지고 이력서를 이렇게 쭉 냈어요. 지금은 이제 꽤 많지만 그 당시엔 캐드 자격증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캐드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게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라서 운때가 참 잘 맞았던 거죠. 친한 친구도 병역특례를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갑자기 수진아, 나 이제 면접 보러 가는데 같이 가자. 그래, 심심하니까 같이 가줄게 해가지고 이제 계단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공장장님이 이제 면접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보고 니 누구? 그런 거예요. 저 친구 따라왔는데 했더니 어디 학교인데? 천안공전인데 무슨 과인데? 금형설계학과인데요. 너 자격증 뭐 있는데? 하더니 저 설계 자격증도 있고 캐드 자격증도 있고 너 들어와 봐라. 해가지고
그 친구가 안 되고 제가 됐어요. 서울이다 보니까 월급을 받아서 이걸 생활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고모댁에 얹혀서 한 거예요. 버스 타고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나는데 버스비 아끼려고 그걸 매번 반복하면서 느낀 게 그래 부자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부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강력하게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자라고 해서 처음 접했던 것이 책이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책이 제가 모르는 세계를 오픈되게끔 만들어줬던 것 같고 부동산과 주식 공부를 했고 바이어들이 한 500군데 되는데 그 도면 관리를 제가 다 하니까 연봉이 쭉 높여져가지고 병역 특례 3년 차에 대리급 연봉을 받은 거예요. 나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돈을 쭉 싸는데 IMF 직전에 주식이 확 폭락을 했다가 3년 되니까 주식이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온 동네방네가 다 주식을 해. 저도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남들은 사면 오른다는데 저는 사면 떨어져. 그래서 2천만 원을 6개월 만에 날리고 버스비하고 낙사할 것만 사고 나머지는 서점 가서 보고 도시락을 싸 갖고 다녔어요. 식비가 그 당시에 한 달에 1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걸로 제가 거의 차비나 이런 걸 하고 나머지 다 올적금을 했어요. 돈을 모은 걸 6개월 만에 주식으로 확 날려버리니까 열이 받잖아요. 이제 전업을 해야겠다. 회사 다니면서 눈치 보면서 주식 거래를 하니까 안 된다. 파고 들겠다 해서 전업 투자를 했는데 3개월 만에 2천만 원 마저 다 날렸죠. 쫙 날리고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고모 집에 계속 얹혀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청년이 됐으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숙식이 제공되는 곳을 찾자.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다. 3군데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도해촌하고 온양어선하고 모텔 청소, 모텔 매니저. 도해촌은 어렸을 때부터 흙을 만졌으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 알고 온양어선 가면 못 들어올 수도 있겠다. 여름에는 좀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래서 간 데가 모텔 청소부로 처음 간 거예요. 2년 반 동안의 시간 동안 돈을 또 악착같이 모았죠. 숙식이 제공되니까 돈 쓸 일이 없어요. 꽂혀있던 게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보고 또 보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돈이 나가는 건 부채고 내가 가지고 있는데 돈이 들어온 거는 자산이다. 그래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 통장에 계속 돈이 쌓인다. 돈 쌓이는 시스템을 가진 사람을 진정한 부자라고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나도 진정한 부자가 돼야 돼. 내가 맨날 이렇게 밤새서 일하고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고 이러면서 돈 버는 거를 언제까지 할 거야. 거기서 얘기하는 진정한 부자는 돈이 쌓이는 시스템을 가지니까 이걸 사업가라고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도 사업가가 될 거야. 기틀을 마련할 거야 해서 어떤 걸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첫 번째 시도한 게 청주에 가면 중앙공원에 쫄쫄 호떡이라고 있어요. 저 알아요. 알아요? 네. 쫄쫄 호떡이 기름에 이렇게 눌러가지고 바삭하게 튀기면서 그걸로 프랜차이즈를 해야겠다. 몇 번을 만들었는데 호떡이 다 터지는 거예요, 이걸. 그게 함부로 안 되겠더라고요. 라면집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때 틈새 라면이 이미 확장이 돼 있어서 라면집은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아. 먹는 걸 고민하다가 샐러드 가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샐러드로 승부를 봐야겠다. 청주의 성안길 거기가 되게 번화가라서 거기에다 차리면 대박이 나겠다. 주변에 대학교도 많고 반도체 공장도 있고 하니까 올인 했는데 한 3개월도 안 돼서 파리만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사업 정리하고 권리금 날아갔고 인테리어 비용 날아갔고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나요, 보증금?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부자가 되겠다는 일념하에 지금 몇 년을 그렇게 모았던 돈을 주식에서 홀라당 날려먹고 먹지도 못한 샐러드에서 홀라당 날려먹고 뭐 하는 거냐 라고 생각을 해서 죽으려고 이제 생각을 했죠. 이번까지 내가 이 고민이 계속되면 난 죽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죽으려고 하니까 좀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도 자살로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가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우두커니 텔레비 앞에 이렇게 딱 있는데 TV에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 할머니가 파지 줍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한겨울에. 그래서 제가 아휴 그래 내 인생이 더 살아봤자 딱 저 모습일 수도 있겠다. 내 늙었을 때 결국 파지를 줍는 인생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서나 써야겠다. 근데 갑자기 다큐멘터리 반전이 나오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 파지를 주워가지고 70억을 기부한 거예요, 학교에다가. 근데 할머니는 이런 쪽방에 아직도 살고 있는 거예요. 겨울 되면은 난방 잘 안 되고 여름 되면 되게 더운 데서. 왜 이 일을 하게 됐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못 배운 게 너무 한이 돼서 자기는 배울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배우고 싶은데 배움이 부족한 사람에게 자기의 인생을 바치고 싶다
저걸 보고 뭐지 하면서 망치로 제 머리를 한 대 꽉 맞은 기분이었어요. 나는 여태까지 그냥 부자라는 거 하나가 되고 싶어서 이런 삶을 살았는데 저분은 목표가 부자가 아니고 삶의 방식이네. 제가 유서 쓰려고 했던 거에서 유서는 그대로 썼어요. 다짐을 쓴 거죠. 3천억은 내가 목을 준다. 이거 할 때까지 내가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쓰고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자. 이 숙박업으로 와서 매니저, 총지배인을 하고 그 당시에 제가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외로워서 만들었던 이 모텔 종사자, 숙박업 종사자 카페가 어느새 10,000명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구인구직도 일어나고 컨설팅도 해주고 제가 이제 그때 실버샤크였는데 실버샤크님 어디가 좋은가요?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니? 저도 이제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 그게 또 잘 먹혔대요. 매출이 올라갔대요. 구인구직도 어떤 성향의 지배인을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되나요? 하면 아는 사람을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소개해 주니까 또 잘 맞는데요. 아, 이걸 사업화 시켜야겠다. 그래서 호텔, 모텔, 펜션의 B2B 사업 영역을 사업화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시작한 게 야놀자였고요. 결국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결핍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게 마음적 결핍이었어요. 마음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거, 그런 결핍이 왜 생겨났을까라고 하면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환경 자체가 가난한 인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결핍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결핍을 타파하자가 부자가 꼭 돼야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부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만 있었지 그거를 제대로 축적을 못했던 거죠. 저를 단련시키거나 바르게 행동시켰던 상황을 만들지 못했던 거예요. 이 새로운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엔 너무 미약한 정도의 결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제가 좀 잘하는 영역에서 뭔가 저를 의지하는 영역에서 사업을 시작해야겠다. 숙박업 B2B 사이트로 시작을 하게 됐던 거죠. 결핍이 결국에는 새로운 삶을 계속 인도했던 것 같아요. 뭘 사야겠다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다만 모텔에서 청소를 하고 그다음 매니저 생활을 할 적에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낮 12시에 끝나니까 26시간을 일하는데 샤워를 하고 점심을 먹고 잠깐 자요. 그리고 일어나서 저녁을 먹고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쫙 보면은 불빛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서러웠던 게 제가 안정적으로 나의 불빛이다라고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밑에 있을 때는 그나마 나의 집이라고 생각했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나의 집이다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있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나의 불빛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 이게 집을 사겠다가 아니고 온전히 나만의 공간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좀 강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으로 살래요. 왜 다 그것도 왜 전 재산을 투자해서 20대로 돌아요. 만약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 지금의 생각을 가지고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면 저는 돌아가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그때의 생각 가지고 그때를 다시 살라고 하면은 그 어려운 걸 왜 다시 해야 돼요? 무엇인가 이뤘다라는 것은 순간의 행복인 것 같아요. 단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사실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무엇이 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느껴질 때는 힘들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정신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전 그 과정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놀자를 창업하고 나서 진짜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창업을 한 거예요. 상표권을 뺏긴 것도 우리가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왜 못 쓰게 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 가서 너무 억울하다고 하니까 변호사님께서 원래 그런 겁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그 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1차적인 책임은 대표께서 제대로 인지 못하고 선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지 이걸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만큼 무지했던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10명이 넘는 구성원들이
갑자기 경쟁사로 이직을 했잖아요. 조직에 대해서 이만큼도 몰랐던 거예요. 조직을 알고 사람을 알았으면은 어떤 식으로 케어하고 어떤 식으로 조직을 빌드업하고 그런 지식 기반이 없음으로 인해서 속속무책으로 그 상황을 맞이했던 거죠. 그런 맞이가 됐을 때 피해갔으면 이 자리에 없겠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 그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라고 주구장창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그 결과치가 저를 어떻게 보면 배움이라는 것에 내던져지게끔 했고 그 배움이 저한테 체화가 될 때 전 조금씩 성장한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성장이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될 수 있다면 진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불우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무지하게 살았던 날들이 유의미한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설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과정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트라이를 하다 보면 뭔가 나아질 거야 라는 형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책상 2개 놓고 시작한 게 어느덧 10명, 13명이었을 때 10명이 떠나가니까 또 3명밖에 안 남았지만 지출이 없으니까 이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익이 나니까 이제 사람을 다시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와요. 이 정부다 보니까. 통장에 몇 달치가 쌓이다 보니까 잉여 자금이 좀 된 거죠. 그래서 서울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계속 조금씩 쌓여가더라고요. 이 한올자 호텔 모텔 펜션이라는 회사를 시작하고 나서는 하루하루의 가능성이 쌓여간다는 걸 제 스스로가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굉장히 행복해요.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은 축척의 힘이 작용되는 기하급수적인 공식을 가진 워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도전을 끊임없이 하면 할수록 그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점점 커지고 뿌리가 깊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05년도, 2006년도 당시보다 수천 배, 수만 배는 더 보여지고 있어요. 가능성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일 것 같아요.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을 끄집어 내게끔 나비두느냐? 아니면 두려움을 약간 뒤로 하고 새롭거나 가능성 있는 거에 자기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자기 마음속의 룸을 점점 키우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인디언 명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하얀 늑대와 검정 늑대가 맨날 싸운다. 과연 어떤 늑대가 이길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검은 늑대가 이겨요? 왜 검은 늑대가 이기나요? 1차원적으로 보면은 검정 늑대는 굉장히 악, 흰 늑대는 굉장히 선, 막 이렇게 생각하고 검은 늑대는 굉장히 힘센 늑대, 흰 늑대는 굉장히 착하고 힘없는 늑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의 답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예요. 검은 늑대와 흰 늑대는 자기 마음속에 항상 존재하고 어느 쪽에 먹이를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그 늑대가 힘이 더 세지니까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가능성이라는 것과 그러니까 이 새로운 도전이죠. 도전과 두려움, 내가 안정적인 어떤 바운다리에서 있어야 되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저는 제 마음속에 공존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가 어느 쪽에 더 먹이를 줄 것이냐에 따라서 저의 행동이나 저의 미래의 방향성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뭐 제2의 이수진처럼 어렵게 살아요. 그냥 본인들이 더 똑똑하신 분들이고 지식의 방향성만 오픈된 마인드로 가지면은 더 좋은 지식들을 가지고 밍글링해서 더 뾰족하게 만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잘 돼 있는 형태를 보고 얀놀자 같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은 되게 어려울 것이다. 근데 이제 과정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계속 이걸 도전했고 다시 이거를 시도했고 이런 형태를 보면은 아마도 저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그리고 더 큰 그런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많은 분들이 자기의 삶을 본인이 태어난 기초 환경에 빗대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수저 타령을 많이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흙수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무슨 흙수저냐, 흙도 없었다, 무수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할머니가 파지 죽는 모습을 보고 인생의 방식을 가지고 고민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가 제가 아마 만으로 26이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나 대학생들하고 만날 일이 있거나 뭐 장병분들하고 만날 일이 있을 때 그 얘기를 꼭 해줘요.
83세까지 산다라고 저는 가정을 했어요. 83세까지 3천억을 모으겠다라는 가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 주머니에는 1,000만 원도 채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1,000만 원도 채 없는 사람이 뭐 50년 좀 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3천억을 모아? 이게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은 야, 대꾸 술이나 마셔. 야, 얼토당토하는 생각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역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날들이 있었고 제가 선택하지 못했던 날들이 있었던 거예요. 20살 이전에는 저는 제 삶을 제가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위지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아니었고 제가 그냥 이 지구의 세상에 태어나 보니 내가 그런 가정에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던 거죠. 온전히 내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냥 지레 포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6살 때 뒤를 쫙 돌아보니까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가 6, 7년도 안 됐어요. 내 위지로 산 날이 6, 7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그 6, 7년 동안 저는 수많은 트라이를 해봤지만 또 실패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실패만 했냐? 성취도 했어요. 돈을 모았잖아요, 일단. 다 날리긴 했지만. 또 모았잖아요. 만약에 제가 26살 때 인생 그래프가 80세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24시간 시계 바늘침에다가 그걸 대입을 시켜봤어요. 12시가, 밤 12시가 80세 죽는 날이죠. 근데 거기에 시작된 제가 태어난 0시예요. 낮 12시가 40살이고 아침에 쭉 해가지고 6시, 20살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7시도 안 된 나이인 거예요. 0시부터 한 6, 7시까지는 잠을 자야지 나머지 인생을 쭉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내 위지로 아침 이 하루를 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밖에 흐르지 않은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학교나 9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가 정점이잖아요. 쫙. 그 기간이 저한테는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내가 환경이 뭔가 좀 불우하게 태어났다고 혹은 내가 그동안 열심히 좀 안 했다고 그래서 내가 좀 성적이 나쁘다고 이 나머지의 이 낮 시간을 다 버려버릴 거냐. 그거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내 위지로 산 날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걸 한번 다 따져보시면 내 인생 전반에 있어서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130세, 140세 인생이 됐는데 많이 남았죠. 이제부터 변해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변하는 게 10년을 계획해놓고 끊임없이 트라이를 하잖아요. 10년이 걸릴 것 같지만 1, 2년이면 다 변하거든요. 제가 3천억이라는 걸 가지고 계속 트라이를 했는데 50년 넘게 그걸 목표 삼았는데 15년도 안 돼서 그걸 푹 넘어섰잖아요. 지금 훨씬 더 그거보다 커졌고 조건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창창한 자기 인생을 논하지 말고 내 위지로 살 날을 생각해라. 앞으로의 내가 살아갈 인생을 그 누구의 어떤 상황도 아니고 그 누구의 조건도 아니고 내가 함으로 인해서 변해갈 날들을 생각하면 좀 달라지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책에도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미로를 막 찾고 있던 꼬마 인간이 스스로가 느낀 게 치즈를 선명하게 생각해야지 치즈의 창고를 내가 어느 순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얘기가 나와요. 저는 늘 그런 상상을 해요. 이 상상이라는 것은 자기의 말초신경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무기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더 나은 미래 혹은 내가 한 5년이나 10년 뒤에 뒤처지는 삶이 아니고 그걸 주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지? 라는 상상을 계속 자극하면 그런 글귀나 지식들이나 그런 화면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내가 차를 하나 바꿨어. 근데 차를 운전하고 왔는데 그 차만 보여.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차는 늘 똑같았지만 내가 상상하는 거나 내가 알고 있는 거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인지가 되는 거거든요.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하면 그거에 관련된 워딩이라든지 그거에 관련된 문장이라든지 그거에 관련된 화면들이 제 눈을 통해서 제 두뇌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고 더 많은 지식은 저를 바뀌게끔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역 특례를 할 때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책 사는 돈은 아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서점 가서 직접 가서 보고 괜찮은 책, 이거는 꼭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책이 있으면은 잡았던 것 같아요. 그 읽어봐야겠다는 책은 제가 책 속에 낙서를 할 수 있는 책이었어야 돼요. 요즘도 이제 중요한 책들은 직접 줄을 쳐가면서 읽어요. 그리고 메모도 하고요. 책 읽는 방법은 예전에는 한 권을 완전히 일독하고 또 정독하고 또 공부하듯이 이렇게 읽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이 책이 저한테 주는 의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50페이지 정도까지는 읽습니다. 쭉 읽어요. 그리고 이제 손에 잡히면 그 책을 끝까지 읽고요. 손에 안 잡히면 그 책은 놓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좀 덜 주는 거죠. 그리고 갖고 다니면서 읽지 않고요. 침실 옆에, 화장실, 책상, 그다음에 회사 책상에도 지금 가보면 서너 권이 있어요. 그날 그냥 잡히는 대로 그냥 읽어봐요.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잠깐 5분 정도 나면 그냥 이렇게 읽어보고 접어놓고 다시 읽어보고 접어놓고 그러다가 이 책이 손에 잡히면 그 책을 갖고 다녀요. 요즘은 사실 새로운 책보다는 옛날에 읽었는데 선명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읽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구트 그레이트라는 책을 봤는데 그게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너무 어려서 뭐 이런 책이 있어 했는데 지금 너무 훌륭해서 어렸을 때는 시집 조금 읽었고요. 그 다음에 거의 이제 자기계발서나 경제 관련 서적 혹은 조직 운영 관련 서적 이런 책들을 좋아합니다. 뭐 20대 초반 때는 자수성가서가 쓴 자기계발서를 주로 봤고요. 그 다음에 행동 패턴, 뭐 메모의 습관이라든지, 뭐 이제 아침형 인간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행동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책을 보면서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게 좋은 것인가, 이게 왜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와 관련된 부의 축적과 관련된 책들을 읽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저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제 노후에 돈 없이 돈 걱정 없이 사는 방법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과 주식 관련 책을 어마무시하게 읽었고요. 그래서 경매 책도 웬만한 거 다 띄었고요. 지금 생각하면은 참 잘 읽었던 것 같고, 그 당시로 생각하면, 주식 관련 책은 읽지 말았어야 돼 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지금 회사 하는 입장이니까 재무제표 보는 방법이라든지, 기업의 가치라든지, 그때 이제 도움이 많이 되죠. 꽤 많았고 앞에 표지에 이렇게 글귀 써서 이렇게 했는데 선물해줘도 잘 안 읽는 것 같더라고요. 이 책을 우리 전사원들에게 다시 선물을 해줘야겠다. 예전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읽고 다시 한번 읽었을 때 그때도 다 전사원들에게 선물을 해줬는데 왜 그러냐면 올해 우리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너무 이걸 보고 예전에는 저의 환경이 작을 적에는 그 환경 내에서만 생각을 하는데 환경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생각도 커지고 보는 뷰도 커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예전에 책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하고 지금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제 최고의 약점이 있습니다. 이게 한 며칠 하면은 지겨워져요. 그래서 제 그 좌우명이 끝까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예요. 그래서 그 리스타트가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면 작심삼일이잖아요. 지겨워질 때 다시 시작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고 그렇게 쌓이다 보니까 그냥 어느새 꾸준함이 생기더라고요. 변화가 필요한 시기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야놀자가 다운 카페에서 시작을 했고 물론 이제 처음 사업을 해서는 호텔 모텔 펜션닷컴이라는 이제 B2B 사이트를 만들어서 했지만 그게 돈을 벌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갈 적에 다음 카페에 1만 명 회원 있는 것을 인수를 해가지고 B2C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1년 만에 30만 명을 만들었어요. B2B적인 그 종사자 카페가 있다 보니까 CS가 들어오면 밤새 타이핑을 쳐서 이쪽 연결해서 여기 있는 정보를 고스란히 줬어요. 실시간 Q&A를 껴야 하니까 소문이 너무 잘 나는 거예요. 여기 가면 모든 정보가 다 있다. 그래서 쫙 들어왔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 키워드 광고를 처음 했어요. 다음 카페인데 경쟁사잖아요. 네이버하고. 네이버에서 엄청 리젝을 했거든요. 왜 나 사업자인데 왜 광고를 못하게 하냐. 결국 뚫어져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로하스, 그러니까 그 광고비 대비 매출이 월등하게 좋았던 거죠. 다음에서 이제 상업 카페로 분류가 돼서 제재를 할 적에 이제 닷컴으로 변형을 했고, 모바일 서비스가 나오면서 아이폰에서 모바일을 갖고 왔을 때 그때 이제 모바일로 전향을 제일 먼저 했어요. 서비스 중에. 게임 말고는 저희가 서비스 중에 거의 최초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4년도에 모바일 커머스라는 거, 여태까지 모바일로 뭐 결제한다는 거는 개인정보 신용이 다 빠져나갈까 다 겁내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모바일 페이먼트가 작동하기 시작해서 그때 저희가 예약을 런칭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모바일 세대에 쭉 오다가 지금 이제 챗GPT, AI, 생성형 AI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서 지금 큰 파고가 이제 일고 있는데, 다행히 변화가 오는 걸 잘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적에 구성원들이 노를 해요. 아니다. 우리 너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사장님이 좀 이상하다. 뭘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냐. 지금도 돈 잘 벌고 있고 대학교 동아리처럼 형 동생, 오빠 동생 하면서 막 으쌰으쌰하고 너무 재밌게 하고, 근데 왜 자꾸 뭔가 바꾸려고 하느냐라는 챌린지를 저한테 많이 했었어요. 구성원들은 그 변화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게 2013년도, 14년도였고요.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폭망하겠다. 자기가 배워야 되는 것도 많아지고, 또 새로운 사람의 경력자들도 저희가 못하는 부분에서는 와서 뭔가 자기 윗선으로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걸 굉장히 좀 많이 저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득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는 여기서 멈출까 아니면은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해서 2015년도 3월 달에 회사 10주년 행사 때 리스타트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스타트업이다 라는 걸 때 명명을 하고, 스타트업은 생활의 편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혁신을 제공해 줘야 된다 해서 모바일 서비스로 굉장히 크게 드라이브를 걸었죠. 결국 우리가 변화 앞에 어떤 도전을 할 것인가를 제대로 제시를 못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편안한 거에 안주하게 되는데, 그 안주하게 되는 순간 우린 더 이상 배움도 없고 성장도 없고 시대에 그냥 밀려가는 그런 기업으로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속적인 도전이 필요하고 새로운 치즈 창고를 찾기 위한 발판을 해야 되고, 이게 되게 혼자 할 때도 어려운데 4,000명 가까운 사람들한테 같이 하자고 하니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당연히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걸 바꾸는 게 저는 리더의 몫이고 그게 우리의 과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질 때는 얼마나 빨라질지, 우리가 또 어느 세상으로 또 도달하면서 성장해 나갈지를 저는 지난 경험을 토대로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계속 시도하는 것 같아요. 어렵지만 그래도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야놀자 테크놀로지라는 광고를 한 적 있어요. 사실 여행 인더스트리에서 그 서플라이어부터 유저 땅까지 쭉 이어지는 여러 가지의 루트가 있거든요. 그 공급자 입장에서는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고, 하드웨어에 시스템이 또 들어가야 되고,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어느 객실이 비었고 어느 객실이 재고고 어느 객실이 지금 팔렸고, 이걸 가지고 그 플랫폼들에게 연결되는 구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호텔들 같은 데 보면 객실이 열리고 닫히고 그다음에 손님이 없고 하는 형태의 하드웨어적인 프로세스가 있어요.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것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객실이 팔리는 건 아니니까 이걸 디스트리뷰션, 즉 도매상 같은 데다가 이걸 공급을 해요. 그러면 그 디스트리뷰션에서 각 OTA, TA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플랫폼들에게 이걸 쫙 뿌려주면서 이게 판매가 되거든요. 판매가 된 게 결국 유저 단에 가는 거고, 그러니까 유저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급자 단까지 쫙 한 큐로 연결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전 세계에 저희밖에 없습니다. 지난 18년 넘는 시간 동안 이거를 계속 축적을 해왔던 거고요. 테크놀로지 하면은 많은 분들이 B2C적으로 사용하는 앞단에 있는 앱 서비스 하나로만 기술이 있다 없다 하지만, 그 백단에는 진짜 수많은 단계에 거쳐야 될 그 관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그 글로벌 기업들이 그 한 섹터, 한 단만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이걸 다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흐르는 데이터가 있어야지 결국에는 개인형 맞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어떤 테크 기반으로서 이걸 데이터화시키고 AI 패키징을 하고, 그다음에 레비뉴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가격을 각 개인마다 최적화시키고,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머지않아 저희가 글로벌 원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글로벌 원탑 트래블 테크 컴퍼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놀자가 유니크함 있고 외국에서 발음이 어려울 줄 알았더니 예,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Hey, let's play라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너무 잘 맞는다라는 그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인도 법인도 이제 야놀자 클라우드 인도라는 걸로 바뀌었고요. 서서히 야놀자라는 브랜딩으로 다 변화하고 있고, 글로벌적으로는 야놀자보다는 야놀자 클라우드라고 이제 명명해서 부르고 있어요, 저희를. 지금은 치즈가 쌓여 있는 방에서만 머물지 않고, 이거는 어느 구역인지 알잖아요. 또 찾아가서 또 발견하고,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책을 보면서 이전에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느낀 게, 이런 방을 찾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시스템으로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루트를 만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과 짬뽕을 시켰어요. 어떻게 보면 생쥐들은 있으면 그거 다 먹고 끝나야지 또 다른 데 찾아가서 먹고, 꼬마 인간들은 있는데 다 먹었는데도 그 방 안 떠나고 있다가 너무 배고프고 막 하니까 이제 다른 방을 찾아서 이제 한 꼬마 인간이 떠나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식량이 많을 때 제가 활동거리가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다른 방을 찾아놓고 또 다른 방을 찾아놓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치즈에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되게 공감하는 게, 치즈에 대한 성질은 변하지 않지만 치즈는 상할 수가 있잖아요. 곰팡이도 피고 원래 본연의 맛이 없어지기도 하고, 예전에 굉장히 잘 나가던 소자본 창업이 사실은 닷컴을 만들든지 카페에서 회원을 모집해서 굉장히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생각하면은 카페도 많이 사라졌고, 그다음에 닷컴도 더 이상 힘을 못 쓰고요. 앱 서비스로 나왔죠. 앱 서비스를 넘어서 이제 앱커머스가 돼서 페이먼트로 많은 상거래가 일어나고 있죠. 다음이 과연 뭘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메타인가? 혹은 AI인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시기가 되면 새로운 게 삐져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전 세계 모든 플랫폼에서 생성형으로 이제 모든 쌍방이 되고, 그 데이터가 축적돼서 더 좋은 답변을 낼 수 있게끔 하는 너무 신선한 치즈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우두커니 바라보고만 있으면 그 옛날 창고에서 계속 머무르는 형태로서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치즈에는 분명히 생명력이 있고 그건 유한하다. 그래서 새로운 치즈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이게 다 떨어지고 나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유가 있을 때 계속 움직여서 새로운 치즈 창고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상황을 만들면 두려움의 크기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역량도 더 넓혀지고, 저희도 위대한 기업으로서의 비전이 있고 바람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치즈를 지속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기 위해서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죠. 그런 상상을 했어요. 반에 있는 친구들이 나한테 맨날 100원씩 주면 어떨까?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나는 되게 가난한 게 아니고 엄청 부자였는데 잠깐 요 행성에 떨어져 있는 거야. 막 이런 상상을 했었거든요. 갑자기 부가 이만큼 생기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엄청 많이 했는데,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그냥 더 많이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인수하고 싶은 회사들이 너무 많아서 생활이 안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이지만, 지금은 사실 뭔가 변화됐다라는 것보다는 온전히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사람들이 드림카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저한테. 그냥 그런 얘기를 해줘요. 드림카라는 것은 차를 살 수 없을 때까지는 언제든지 살 수 있으면 더 이상 그게 나의 꿈이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엄청나게 달라졌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럼 뭘 주로 사셨냐고. 저는
회사를 인수하는 게 제 취미입니다. 회사를 많이 샀어요.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무엇에 돈을 쓸 때 제일 아까우신지. 제가 워낙 악착같이 모으다 보니까 이상한 데 돈을 많이 쓰진 않아요. 밥 사는 거, 술 사는 거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선물하는 것도 좋아하고. 지난 여름에는 저희 공동 창업자하고 전 사원들 콘서트를 열어줬어요. 뮤지컬도 통으로 빌려서 보여드리고 그게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가격은 돼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게 아깝진 않아요. 그렇게 주는 건 아깝진 않은데 만약에 진짜 아깝다라고 하면은 거짓말 치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 이건 되게 아까운 것 같아요. 영향을 줬던 분 중에 가장 큰 분은 저희 할머니죠. 사람을 너무 좋아하셨고 동네 어르신들이 항상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따뜻한 말들, 따뜻한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친구들이 너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DNA 인자의 원천은 할머니가 나눠줬던 따뜻함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지금 혈액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숙박업 사장님이 제가 첫 영업을 갔을 때 내치지 않고 계속 받아주면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또 자기의 고민도 털어놓고 그랬던 분이 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지배인님이셨는데 저한테 너무 잘해주고 얘기 많이 들어주고 방향성 설정 잘해주고 위대한 사람이 저한테 영향을 준 게 아니고 제 옆에서 저에게 온기를 계속 불어넣어줬던 분들이 인생의 영향자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어요. 가끔 이제 화가 날 때도 있고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행동들을 하지라는 관념을 사로잡을 때도 있어요. 97년도에 저희 공동 창업자를 처음 봤거든요. 대학교 테니스 동아리였어요. 선후배였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지친 거예요. 한 번도 쉬지 않고 같이 해왔으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 제만 같지가 않잖아요. 잠깐 쉬어라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급격하게 저도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만 이렇게 죽도록 고민해야 되나? 라는 약간의 원망도 있었던 것 같아요. 조직이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리스타트를 다시 해야 돼 라고 생각을 막 할 때 너무 재밌게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화가 확 치밀어오는 거예요. 그걸 참다 한번 보자고 해서 술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나 이런 게 조금 힘들다. 근데 그 친구는 저를 너무 잘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항상 제 편인 평생의 인생의 동반자 같은 친구인데 그 얘기를 먹고 본인도 쇼크가 왔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작년에 한 2달 반 정도 호주에 가서 있었거든요. 장문의 메일을 썼죠. 저희 공동 창업자에게. 너와의 관계가 힘들다. 내가 생각했던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 같은 역할에서 나는 아직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너는 무엇을 하고 있니?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속마음으로는 대답이 없으면 인연을 끊겠다. 대답을 했나요? 바로 날라오더라고요. 급하게. 4일을 같이 있었는데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가 살아온 얘기, 우리가 사업 같이 해가지고 성취했던 것들, 실패했던 것들, 투자를 받았던 것들, 엄청나게 경쟁을 하면서 힘들었던 것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삶, 이런 걸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단단해지더라고요. 삶의 가치에서 사람이라는 힘, 그리고 같이 누군가 이해할 수 있는 척도가 있던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어려움도 쉽게 미래의 위지치로 변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그게 아마 저한테는 가장 인생에 있어서 고비이자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건 약간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직도 머릿속에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제사를 지낼 때 빨간 사탕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물고 있으면서 상여가 나가는 거를 아직도 그게 기억이 많이 나요. 아버지였던 것 같은데 너무 선명하게 지금도 그 생각이 나거든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게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가 않고요. 투자 받고 나서 셀레브레이션을 그날 4명인가 5분을 오후 4시에 저희 회사 밑에 둘둘 치킨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맥주 한 잔 딱 500 시켜서 짠하고 가자. 그게 셀레브레이션 끝이었어요. 아마 그게 나중 되면 기억에 남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시대 변화를 곰곰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생면 연장이 자동적으로 길어졌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영양소 공급이 되고 관리를 받으면서 생활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게 됐죠. 모든 의료체계에 대한 형태가 고도화되면 병을 정복하는 형태나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형태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파이어족이라고 했던 형태는 옛날의 생명력이었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40대에 은퇴하면 90년, 100년을 더 살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 15년 내에 90년, 100년을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혹여나 마련한다고 해도 일찍 은퇴를 하면 진짜 이게 행복한 삶을 사는 건가? 자기 직업이 있고 평생 자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 게 저는 더 행복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뭐가 맞다 틀리다는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통계학적으로 생명은 길어졌다. 점점 돈은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전문 직종자가 돼야 된다. 꽤 많은 가상 가치가 있지만 저의 직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경영자거든요. 기업가거든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많은 협의를 해야 되지만 그게 그냥 저의 직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직업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고 금방 관둔다라고 하면 이제 도전을 멈춘 사람이 되겠죠.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서 선택은 각자의 삶의 어떤 인생 철학관에 의해서 좌우되지만 맞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좀 나이 먹으신 분들이 하시는 꼰대? 꼰대 발언을 잠깐 하자면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맨날 놀아봐요. 일요일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일을 하기 때문에 잠깐의 브레이크 타임이 좋은 거지. 그래서 저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허인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시작할 적에 변화에 대한 저항감이 있거든요.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정말 거짓말일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길을 나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한번 나서면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가기가 그러니까 끝없이 찾아 헤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왔다고 해서 바로 감지해서 어떤 직관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배고픔에 휩싸여서 나서는 게 아니고 늘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을 읽고 옛날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되게 후회를 많이 했어요. 주식 투자를 2천만 원을 먼저 잃고 그 다음에 2천만 원을 또 잃었잖아요. 그만할 걸. 왜 내가 미련하게 멍청하게 계속 이걸 했을까 하고 4천만 원의 돈을 다 잃었을 때 제가 행 같았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었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 상황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정을 엄청나게 했어요. 숙박업소에 청소하러 간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큰 시련이자 또 다른 도전이었거든요. 지금 지나오니까 저 가서 청소했어요. 숙식이제군에서 얘기하지만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그게 고통이고 고민이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은 저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가는 게 두려울 뿐이죠, 사실은. 햄도 뒤늦게 깨달았지만 결국 움직일 거예요. 왜 허는 움직이고 햄은 움직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은 시차인 것 같아요. 사람의 시차. 조금 더 일찍 움직였을 뿐이지 허가. 햄은 그냥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어떤 식으로든 변하거든요. 시대의 모든 환경이 변했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기 시골 깡촌 들어가서 그냥 살아야 되는 형태일 거라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가 있는 곳에 있는다면 좀 늦을 뿐이지 움직이게 돼 있다. 생각하기에 그 방에도 없잖아요. 찾으면 생존할 확률이 더 큰 건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방에 그대로 있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허와 햄이에요. 저도 어떨 때는 햄이었고 어떨 때는 허였고 하지만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넥스트로 가지 않는 형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자기 스스로에게 남아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결국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인 것 같고 개인은 개인이 다 잡으면 되는 것 같고요. 조직은 조금 아는 사람이 어프로치를 해주고 제시를 해주고 방법을 설득해주고 그게 조직의 일원인 것 같아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해서 비교를 할 수 있어요. 비교 위에 있고 싶어 하거든요. 비교 위에 있으려면 움직여야 되거든요. 결국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치즈는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생에서 어떻게 각인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미로는 제 인생이죠.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쭉 제 인생에서 살아갈 거잖아요. 정주영 회장님 보면 길이 없으면은 길을 찾으면 되고 찾다가도 없으면 만들면 되지.
그게 정주영 회장님이 남겨놓은 발자취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미로라는 거는 자기 인생의 길인 것 같고 전체 시작부터 해서 끝까지 가는 여정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 네이밍, 내 이름을 가지고 내 형태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나의 신체 구조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의 형태가 치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요. 확신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행동하지 않으면 죽는다. 제대로 뭔가 실천도 안 할 거면서 이거 내 거였으니까 우리 거였으니까 이거는 우리를 이용하는 유저한테도 배신을 때리는 거고요. 공급자 입장에서도 더 나은 서비스가 아니고 오류투성이의 서비스로만 인식되고 언젠간 다 죽게 되거든요. 그런 거는. 이룰 만큼 다 이뤘는데 꿈이 더 있으세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에요. 이걸 다른 워딩으로 하면 윤택한 삶이거든요. 잘 먹는다는 것은 건강한 삶이에요. 건강해야지 잘 먹을 수 있거든요. 잘 산다는 것은 인정받는 삶이에요.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잘 한다라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전문가들이고요. 난 아직도 연구 중이야. 아직도 난 부족해.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부족한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미래의 배움을 계속해서 자기한테 축적시키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과거의 전문가들은 되게 많아요. 미래의 전문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0년 뒤든 20년 뒤든 혹은 제가 죽는 날이 됐을 때 한 세월 잘 먹고 잘 살다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놨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즉은 무엇인가 제가 이루었다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았다가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워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야놀자도 마찬가지죠. 자생할 수 있는 기업, 창업자에 의해서 좌우지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이 새로운 치즈 창구를 찾기 위해서 시대의 변화나 문화의 흐름이나 이런 걸 체득하고 그걸 발산할 수 있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프로세스가, 그런 시스템이 우리 회사에 잘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야놀자도 만약에 지구를 정복한다. 여행으로. 그럼 우주를 정복해야죠. 그 다음에는 일론 머스크도 화성에 여행 가는 거를 꿈꾸는데 여행 티켓을 우리가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첫 투자를 받으면서 똑같은 질문을 투자사 대표님이 저한테 했어요. 이 대표는 경쟁 상대는 누구예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모텔이라는 인식 자체가 너무 안 좋고 인더스트리를 너무 작게 보기 때문에 저희 경쟁 상대는 인식입니다. 이 인식을 바로 세우면 여행 인더스트리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지금 이제 다행히 인식이 재조명되기 시작했고 글로벌리하게 200여 개국 이상의 B2B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잘 안착되고 잘 이용될 수 있게끔 만드는 우리 내적인 도전의식이 항상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제 공동 창업자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아무것도 만들지 말아라. 무덤도 만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만약에 이수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하면은 도전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인식되면은 인생의 키워드 하나는 남겨놓고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야놀자가 근 20년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좀 더 지나면은 저한테도 어울리는 단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작년인가요? 윤여정 배우하고 이정재 배우가 시상식에서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무명 시절 뭐 10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30년이 됐다. 30년이 되다 보니까 이런 자리를 설 수 있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뭐 고인물, 고이다 못해 썩은 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인생의 길이가 그렇게만 표현되지 말고 진정성이 있는 무엇인가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전하는 삶이었다라고 표현되면은 지금 입장에서는 참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아끼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직은 허와 비슷하고 치즈를 막 찾아 떠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좀 이거를 전달해주고 싶은데 정성환 대표, 임수열 대표, 김경아 대표께 전해드리고 싶어요. 정성환 대표는 레드타이라고 해서 서울 에그라는 베이커리를 시작하고 있고요. 임수열 대표는 프리비라는 서비스로 청춘들, 20대들에게 굉장히 각광받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김경아 대표는 혹시 무지개 케이크 아세요? 도레도레 마오가니 거기 창업자이자 지금도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 대표께 선물을 드리고 싶네요.